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죽었습니다. 1년 후 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지훈아, 나 임신했어. 내 아이야. 죽은 사람의 아이라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알던 모든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뀝니다. 가족의 비밀,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복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실,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뒤통수 맞은 것처럼 멘탈 붙잡기 힘들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우리 집 막내 지훈이 기억하지? 작년에 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어. 엄마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오기 일쑤였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그 애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모든 것이 시작됐지. 지훈이 방은 아직도 그대로야. 아무도 손대지 못했거든. 그날 엄마가 눈물을 삼키며 내게 말했어. 내가 좀 정리해줘. 나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방에 들어갔어.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게 그대로였지. 침대 위에 지훈이가 아끼던 인형, 책상에 펼쳐진 공책, 그리고 창가에 놓여있던 그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던 그 폰이 내가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빛을 발하더니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어. 등골이 오싹해졌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 화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지. 지훈아, 나 임신했어. 내 아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지훈이가 임신시켰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애를 만들었다고. 나는 그 메시지 하나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손이 떨려서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어. 몇 번이나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누군가 받았지. 여보세요? 불안한 여자 목소리. 저는 지훈이 형입니다. 방금 문자 보낸 분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 네, 맞아요. 혹시 직접 뵐 수 있을까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우리는 만났어. 그녀의 이름은 수정이었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밑이 퀭하고 초췌해 보였어. 마치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지훈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내가 먼저 물었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답했어. 처음엔 단순한 과외관계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르바이트로 고등학생 과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 어느 날 지훈 씨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나는 내 곁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어. 형이랑 관련된 일이야.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수정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 이건 지훈 씨가 사고 전날 저에게 줬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형에게 보여줘라고. 집에 돌아와 USB를 열어봤어. 거기엔 지훈이의 영상이 담겨 있었어. 울고 있는 지훈이의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훈이의 절망적인 얼굴이었어. 형, 미안해. 난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나는 형의 진짜 동생이 아니야. 형 엄마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던 거야. 그 아이가 바로 나야. 형 아버지는 모르겠지? 내가 왜 17년 동안 시설에서 자랐는지.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 지훈이가 그 결과라고. 말도 안 돼. 그날 밤 난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어. 무언가 증거를 찾고 싶었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 거기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젊은 엄마와 낯선 남자 그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지. 내가 태어나기 2년 전 날짜였어. 엄마를 다그쳐 물었어.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 그래,
내 아빠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내가 임신했을 때 모든 걸 부인했어. 그래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 아이가 지훈이었던 거야. 17년 후 지훈이는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왔던 거였어. 나는 수정이와 계속 연락했어. 그녀는 임신 8주 차였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 어느 순간부터 수정이가 병원에 가는 걸 자꾸 미루더라고. 왜 계속 검사를 미루는 거야?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우연히 수정이의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어.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 임신 확인 안 됨. 놀라서 그녀를 추궁했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했어. 사실 임신한 적 없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뭐?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지훈 오빠가 죽기 전에 부탁했어요. 내가 죽으면 형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형을 지키기 위해서였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 발신자는 아빠였지. 어디야? 빨리 집에 와라. 큰일 났다. 집에 도착하자 경찰차가 서 있었어. 아빠는 창백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고 엄마가 자살했다. 엄마의 방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 미안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그 아이가 돌아왔어.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나는 혼란스러웠어. 그 아이라니? 지훈이?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죽었는데. 그날 밤 수정이에게 전화가 왔어. 오빠,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집을 당장 나가세요.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지훈 씨가 살아있어요.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고는 가짜였어요. 지훈 오빠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어요. 아버님을 죽이려고요.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 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어.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와 그 위에 서 있는 지훈이의 모습. 지훈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런데 그건 지훈이가 아니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형. 아니, 이제 그런 말은 필요 없겠지? 그때 깨달았어. 그는 수정이의 남자친구였어. 가끔 수정이를 데리러 오던 그 남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죽였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버렸지. 지훈이란 이름으로 17년을 살았는데 이제 내 진짜 이름을 되찾을 거야. 나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 지훈이의 죽음, 수정이의 거짓말, 엄마의 자살. 모든 게 이 남자의 복수극이었던 거야. 그럼 지훈이는? 그가 차갑게 웃었어. 진짜 지훈이? 그 애는 진작에 죽었어. 내가 죽였으니까. 방 한구석에 놓인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켜졌어. 거기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지. 진짜 지훈이가 묶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 형, 도와줘. 화면은 그대로 정지됐고 남자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어. 이제 내 차례야.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어. 오빠. 돌아보니 수정이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정말 모든 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어. 지훈이의 존재, 엄마의 과거, 수정이와 아기의 미래까지. 내가 짊어지고 갈 무게라고 여겼고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 그런데 어느 날 수정이가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집에 찾아왔어.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는데 종이 한 장이었어. 떨리는 손으로 내밀면서 말하더라. 오빠, 이거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인데요. 뭔가 이상해서. 나는 걱정이 돼서 그걸 받아들고 읽었지. 근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거기엔 아기의 혈액형이 적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지훈이와 맞지 않았다는 점이었어.
지훈이는 O형이었고 수정이도 O형. 그런데 아이는 AB형이었던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둘 중 하나는 AB가 나올 수 없는데. 나는 당장 수정이를 쳐다봤지. 수정아, 이거 뭐야? 무슨 뜻이야? 수정이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니 입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 오빠, 사실 저 지훈 오빠랑 진짜 연인 아니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 그럼 그동안 말한 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아닌데 전부는 아니었어요. 지훈 오빠, 제가 임신했다고 말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수정이는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 그 아이 지훈 오빠 아이 아니에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럼 그동안 지훈이를 팔아서 나를 속였던 거야? 그 순수한 지훈이의 마지막 영상, 마지막 유언까지 모두 이용한 거였어? 하지만 수정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 아니에요. 지훈 오빠 정말 좋아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지훈 오빠가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잃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아이까지 잃게 될까봐 지훈 오빠의 이름이라도 빌리고 싶었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 모든 게 무너진 느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무력감. 하지만 이상했어. 왜 지훈이가 영상에서 그렇게까지 수정이를 지켜달라고 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지훈이의 남겨둔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어. 그중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있었는데 전원을 켜보니까 비밀 폴더라는 이름의 앨범이 있었어. 거기엔 지훈이와 수정이,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지. 사진 속 남자 낯익었어. 대학 시절 내 룸메이트였던, 그리고 한때 수정이를 짝사랑했던 재현이었어. 그리고 한 장의 메모. 형,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너도 진실을 알았겠지. 난 수정이와 재현이 사이 뭔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형, 난 수정이 미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어. 재현이 그 인간, 수정이 괴롭혔어. 수정이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어. 그 애가 임신한 것도 사고였어.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형, 부탁이야. 수정이랑 아이 제발 지켜줘.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 모든 걸 알고도 감싸주려 했던 지훈이. 수정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동생. 그래.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지훈이의 마지막 바람은 진심이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의심과 분노를 내려놓았어. 수정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품기로 했지. 왜냐면 그건 지훈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왔어. 그리고 그날 수정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 작고 연약한 생명이 엄마 품에 안긴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출산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기는 지훈이를 꼭 닮았더라. 코끝이 오똑하고 입꼬리가 올라간 게 그 아이가 웃는 얼굴로 날 처음 봤을 때 지훈이의 미소가 그대로 겹쳐졌어. 수정이는 지훈이의 바람대로 아기의 이름을 지우라고 지었어. 지훈의 다음 생이라는 의미라고 했지. 처음 듣고선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 그 아이는 이제 지훈이의 사랑이자 유산이고 내게 남겨진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우리는 같이 살기로 했어. 법적으로 혼인한 건 아니지만 우리 셋은 가족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종종 묻더라.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면 왜 키우는 거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해. 그 아이는 내 동생의 심장이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지훈이도 살아있는 거니까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 기저귀 갈고 새벽에 울고 열나서 응급실도 가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지훈이가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 지우가 첫 돌을 맞던 날 우리는 작은 가족 사진을 찍었어. 배경엔 벚꽃이 흐드러졌고 지우는 내 품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지. 그 웃음소리에 나도 수정이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 그날 밤 나는 지훈이의 무덤에 다녀왔어. 작은 꽃다발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 지훈아, 넌 이제 없지만 널 닮은 아이는 살아있어. 수정이도 잘 지내. 너를 많이 그리워하지만 잘 버티고 있어.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처음엔 무너졌는데 내가 남긴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내가 지켜달라고 한 그 둘 이제 내가 지킬게. 내가 준 마지막 선물 절대 잊지 않을게. 사랑한다. 내 동생. 편지를 올려두고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그날 이후로 난 가끔 꿈속에서 지훈이를 봐. 그 애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말하지. 형, 고마워. 나 이제 외롭지 않아.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봐. 그리고 생각하지. 가족이란 건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우가 자라면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그리고 꼭 말해줄 거야. 내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단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지우를 안고 말해. 지훈이처럼 자라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이였던 그 사람처럼. 지훈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어. 지우의 웃음 속에, 수정이의 눈빛 속에, 그리고 내 가슴 속 깊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된 거야. 가끔은요, 진실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지훈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지우의 숨결로, 형의 품으로, 수정이의 눈물로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연결되어야 할까요? 지훈이의 형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죠. 그 아이는 내 동생의 심장이었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내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 안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지훈이처럼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슴을 울리는 진짜 감동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